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첫 번째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 걷어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강원 지역의 평균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하며 내일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높은 기온은 이번 주 안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아파트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돋보기에서 자세한 시장 전망을 살펴봅니다. 지난달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로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직접 청와대 곳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본격적인 인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 초대 행정부지사에는 김명선 현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규제 개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강원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강원도 규제 혁파를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 경제를 지금 살려야 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데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김 당선인은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각종 규제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림자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에 따른 이런 그림자 규제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돼 상충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날 가수 출신으로 원주에서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범 씨를 만나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한 뒤의 행보입니다. 김 당선인과 박 대표는 원주 공장 신설 등 지자체와 기업 간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날 김 당선인은 민선 8기 도정 초대 행정부지사에 김명선 현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 관리소장을 내정했습니다. 김명선 신임 행정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을 겸임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또 우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뒤에는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까지 여기만 경력이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규제를 없애나가겠다고 발표한 만큼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올 하반기 원주시 정기 인사에 외부인 인사 개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민선 8기 첫 정기 인사와 관련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돼야 한다며 전문 직렬 승진 적체 해소와 선호부서 회전문 인사 금지, 외부인 인사 개입 중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시장 교체기, 선거에 기여한 인사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며 인수위원회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 내륙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때이른 무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초여름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과 가뭄에 이어 장마 전선도 이번 주 후반쯤이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한낮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 양산을 편 시민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20일 정선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기록했는데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춘천과 화천, 정선 등 강원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강릉 등 동해안에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건 북상하고 있는 장마전선 때문입니다. 아직 강원도는 장마전선의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되진 않지만 남서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겁니다. 22일까지는 서해 중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표된 강원 내륙 지역은 몸으로 느끼는 온도가 3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주 후반쯤이면 충청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장마전선의 북상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3일 오후부터 24일에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하지입니다. 때일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장기간 외출은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신청한 인원수만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매일 정해진 인원만 입장하다 보니 아직 관람기를 얻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기자가 간다에서 직접 청와대 곳곳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74년 만에 청와대가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매일 청와대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 내부 모습 어떤지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본관입니다. 청와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뉴스에서 자주 봐서 익숙한 파란 기와지붕의 건물인데요. 청와대 중심 건물인 본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1년 지어졌습니다. 프레스센터인 춘추관,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와 함께 완공됐는데 실제 나이는 30살 가까이 된 셈이네요. 본관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관람객이 워낙 많다 보니 본관에서 시작한 줄은 수백 미터가량 정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 저기 정문 있잖아요, 정문. 한 여기 들어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1시간가량의 기다림 끝에 본관에 들어서자 무궁화실이 나옵니다. 한쪽 벽면에 걸린 액자들. 바로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인데요. 이곳은 영부인들이 진물을 보고 외부 손님을 만나던 공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실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볼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벽면을 가득 채운 금수강산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식 화가가 대동여 지도를 차용해 한반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관람객들의 사진 명소 중 한 곳입니다. 본관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하는 장면 익숙하시죠? 뉴스 기사에서 자주 봤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본관 근처에는 외빈을 맞이하던 영빈관이 있습니다.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이 방문하면 공식 행사와 만찬을 진행하던 공간인데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여기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끝까지 다 올라오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관저가 나옵니다. 관저는 현재 실내 출입이 통제돼 있어 건물 밖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들이 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관저는 생활 공간인 본체와 접견실인 별채, 그리고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7명의 대통령이 이곳에 거주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애완견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하는 사진, 바로 그 배경이 이곳 관저입니다. 전통 한옥인 상춘제를 지나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춘추관이 나옵니다.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리거나 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0일 첫 개방 이후 한 달 사이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다 보니 청와대 내부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청와대 주변 거리도 덩달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분석 결과 청와대 주변 유동인구는 3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지난 12일부터 하루 3만 9천 명이던 관람 인원을 4만 9천 명으로 늘리고 예약 방식도 기존 추천 방식에서 선착순으로 바꿨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요. 관람객이 워낙 많다 보니 시설물 관람에 대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주차장이 없다는 점은 방문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진재입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아파트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월세를 이제 5%까지만 올렸던 임대인들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상황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현재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43%로 비교적 전세 시장이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시기 4.04% 변동률보다 안정된 모습인데요. 계약갱신 종료를 앞두고 일부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임대차가 불어날 수는 있지만 전년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 최근 전세 대출은 다소 규제가 완화돼 우려했던 것만큼의 불안 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성, 평택, 안산 등지는 올해 들어 전세 가격의 오름세를 보였고 계약 갱신권이 종료되는 7월을 기점으로 일부 지역은 이중 가격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어서 지역별로 국지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고민들도 많습니다.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급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급매물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지역의 분양시장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최근 주택시장은 매수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세적인 가격 상승 반등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몇 년간 오른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크고 또 매도자의 가격 조정 움직임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매입은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축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거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세 대란을 덜 수 있는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올해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수원, 성남시에서 지역별로 5천에서 1만 가구씩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주변에 갱신계약 종료를 앞두신 임차인들은 신규 입주가 많은 지역에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2022 강원도 세계인공지능 바둑대회가 18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개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프랑스에서도 출전합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3판 2선승제의 결승전은 20일 진행되며 결승전은 바둑TV에서 생중계됩니다. 강릉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쯤 연곡면 영진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62살 A씨가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